부엌 가득 김이 오르는 새벽, 송편을 빚던 불레의 손이 멈춘다.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어머니. 요즘은 간소하게 해요. 은주의 말 한마디에 찜통 속 송편처럼 불레의 마음도 터져버린다. 간소하게라. 그런 마음도 줄여야 하냐? 잔잔하던 바닷바람이 순간 차갑게 변한다. 강릉 해변 아이들에게 송편을 나눠주던 노모를 바라보며 은주가 무너진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돈을 다 불레의 미소가 바다빛처럼 잔잔하다. 정성은 상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은주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는다. 이제야 그 말을 알겠어요. 갈매기 소리 사이로 파도가 일며 바다가 두 세대를 감싸 안는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가을 햇살이 강원도 강릉 외곽 바닷가 마을을 따스하게 비추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마당에는 정불레가 앉아 송편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굵은 손마디로 반죽을 주무르는 모습은 젊은 시절 해녀로 살았던 그녀의 강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반죽이 내 인생 같네. 치대도 치대도 즐겨. 불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반죽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눌렀다가 다시 접고 또 눌렀다가 접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반죽은 점점 매끄러워지고 있었지만 불레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손으로 일하며 살아왔지만 요즘은 그 손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햇살 가득한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갓 잡아온 물고기를 들고 있었고 불레는 그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불레는 여전히 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에서는 갈매기들이 울어대고 있었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레의 일상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을 보러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끔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송편을 빚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참깨 소를 넣었어요. 불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렇게라도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은 너무나 넓고 조용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장독대 위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반죽을 치대다 말고 잠시 허리를 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 살았던 그녀에게 파도 소리는 자장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해녀로 바다에 들어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전복과 해삼을 따던 날들, 물 위로 올라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진수가 오늘 내려온다고 했지. 불레는 아들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 박진수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전화조차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불레는 며칠 전부터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반죽을 다 치댄 블레는 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깨를 살짝 볶아서 꿀과 섞었습니다. 참깨의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블레는 정성스럽게 반죽 안에 소를 넣고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송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은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블레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예쁜 모양으로 빚어진 송편을 보며 블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은주는 어떻게 지내려나?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던데. 며느리 은주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블레는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살았고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직접 만드는 것이 진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간편하고 빠른 것을 좋아했고 전통적인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블레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사람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블레의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블레의 서툰 손놀림을 다독이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송편을 다 빚은 블레는 찜통에 솔잎을 정성스럽게 깔았습니다. 솔잎 위에 송편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소량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블레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짠내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시원해라. 블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바다뿐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늙고 세상은 변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블레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찜통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송편이 익어가는 동안 블레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멀리 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블레는 그 배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 어부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블레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이 마루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블레는 얼른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은주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블레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 추석인데 늦게 오면 어떡하니? 진수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죠?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나야 뭐 늘 그렇지. 너희는 고생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블레는 며느리 은주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주야,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많이 바빴니? 네, 어머니.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요. 연휴라 더 정신없었어요. 은주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블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송편도 다 쪄놨으니까 맛있게 먹어. 참깨 소 넣어서 고소할 거야. 하지만 은주는 블레의 손을 살짝 놓으며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트렁크 안에는 대형마트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휴대용 인덕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대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불레는 잠시 멈춰서서 트렁크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트 봉투에는 즉석 나물과 이미 만들어진 전, 그리고 냉동 만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불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요, 어머니. 다 만들어진 거 사다가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즘은 간소하게 해요. 불레는 며느리가 꺼내는 봉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공 포장된 나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까지 모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며칠 전부터 직접 데쳐서 무친 나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장에 가서 신선한 시금치를 골라 사고 집에 와서 한 입 한 입 다듬고 끓는 물에 데쳐서 정성스럽게 무쳤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간소하게라. 불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간소하게. 그럼 마음도 덜어내는 거니?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간단해야 살아요. 복잡하면 다 지칩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사다 먹으면 되는데 왜 고생하세요? 은주의 말은 나름 배려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레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쓸모없는 고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편하게 사시라고요. 불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마트 봉투들을 보며 불레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찜통에서는 송편이 다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량이 가득한 부엌에서 불레는 찜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얗고 보들보들한 송편들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참 곱게 익었네. 불레는 송편 하나를 접시에 담아 맛을 보았습니다. 참깨 소가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불레는 송편을 삼키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불레가 정성스럽게 차린 나물들과 전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은주가 가져온 마트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트에서 산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맛있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사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은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냉동 만두를 먹었습니다. 불레는 자신이 만든 송편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진수야, 이거 먹어봐라. 내가 좋아하던 참깨 소 넣었어. 진수는 송편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사드세요. 마트에 송편도 팔아요. 불레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이 집 말이에요. 은주는 진수를 쳐다보았고 진수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이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온대요. 보상금도 꽤 나온다고 하고요. 불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재개발? 네, 요즘 이 바닷가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된대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엄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것보다 서울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오시면 저희도 자주 뵐 수 있고요.
불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바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도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리곤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영정이 있던 집이다. 불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잖아요. 병원도 멀고요. 불편한 건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고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은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혼자 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9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불레는 통장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불레는 지갑 속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간소하대요. 마음도 간소하고 정성도 간소하고. 그럼 나도 이제 간소하게 살아볼까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통장을 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레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불레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뒤로하고 오늘만큼은 명절답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송편을 다시 쪘습니다. 어제 만든 것도 있었지만 아침에 갓 찐 송편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명절 아침은 따뜻한 송편으로 시작해야지. 불레는 혼잣말을 하며 찜통을 올렸습니다. 솔잎향이 다시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졸린 눈으로 불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몇 시인데요? 응, 명절 아침은 일찍 준비해야지. 은주야, 잘 잤니? 네, 그런데 어머니. 은주는 불레가 송편을 찌는 모습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거 데워 먹으면 되는데. 은주는 냉장고에서 마트에서 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명절 도시락이었습니다. 나물도 들어있고 잡채도 들어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준비된 거예요. 상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데워서 먹으면 돼요. 불레는 송편을 접시에 담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릴 필요가 없으면 정성은 어디에 담냐? 은주는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며 돌아보았습니다. 네. 아니야, 혼잣말이야. 불레는 송편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은주는 전자레인지에서 딩 소리가 나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도시락을 식탁 반대편에 놓았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불레가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과 나물, 그리고 전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은주가 가져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세 개가 한 식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시간 절약이 정성이에요, 어머니. 은주의 말에 불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송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찜통에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불레가 돌아보니 가스레인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찜통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광경을 보며 무언가 상징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성도 자신의 방식도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 꺼졌네. 불레는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함께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그런 불레를 보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진수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불레가 차린 상 한쪽에는 직접 만든 나물과 전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마트에서 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수고하셨고 은주도 수고했어. 둘 다 맛있게 먹을게요. 진수는 양쪽 음식을 조금씩 덜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자신이 만든 음식만 먹었고 은주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이 집 말이에요. 재개발 들어오잖아요. 불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조금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은주의 손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제지했지만 은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죠. 바닷가라 불편하잖아요. 겨울엔 바람도 세고요. 재개발 들어온대요. 보상금도 잘 나온다고 하고요. 불레의 손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영정이 있던 집이다. 함부로 정리 말아라. 불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정은 어디 가시든 모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머니 건강이잖아요. 여기는 병원도 멀고 저희도 자주 못 오고요. 나는 여기가 좋아. 이 바다가 보이는 게 좋고 이 마당이 좋아. 내 아버지도 이 집을 좋아했어. 은주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은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용적? 불레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간소하다는 말에 이어 이제는 실용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불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진수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고 은주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혼자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불레의 머릿결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와 진수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불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어제 꺼냈던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간소하게 살아볼게. 실용적으로 살아볼게. 불레의 눈빛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도장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레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진수가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제 저녁 설거지한 그릇들만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옷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옷 몇 벌이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주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안 보여. 화장실 가셨나? 하지만 화장실에도 불레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불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수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은주야, 엄마 진짜 안 계셔. 진수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어머니가 보관하던 통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한다며. 나도 간소하게 떠난다. 짧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가 다가와 쪽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예요? 통장이 없어. 도장도 없고. 진수는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어. 은주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가지고 어디 가셨을까요? 설마. 진수는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은행 가봐야겠어. 당장? 진수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은주도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진수는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저 정불래 명의 계좌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진수는 황급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불래님 계좌요? 네, 어제 전액 이체하셨습니다. 진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전액이요? 얼마였는데요? 9억 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오셔서 전액 이체하셨어요. 9억이요? 어디로 이체했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진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은 재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보상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어머니가 어디론가 이체해버린 것입니다. 어제요? 어제 오후 2시요? 그럼 우리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피곤해서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불레는 조용히 집을 나가 은행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두 이체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은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서 진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도 문제였지만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디 가신 거야, 엄마? 진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종 신고를 하기엔 아직 하루도 안 됐잖아. 쪽지도 남기셨고. 진수는 난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떠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9억 원이라는 큰 돈까지 이체해 버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봐요. 마을 이장님이나 친하신 분들한테. 은주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도 불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불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불례가 만든 송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송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 제 잘못인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유를 말입니다. 간소하게 실용적으로 편하게 살라는 말들이 어머니를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정성을 무시하고 마음을 무시하고 효율만을 따진 자신들이 미웠습니다. 진수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옷장 안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과 함께 평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은주는 불례를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심지어 택시 기사들에게까지 물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불례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눈을 뜨곤 했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라도 보며 정신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평범한 사회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뉴스 코너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해변 일대 전통 어촌 복원 사업에 전 재산을 기부한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례였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9억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기부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불례는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얻은 복이니 다시 바다로 돌려주는 게 맞지요. 이 바다가 저를 먹여 살렸으니까요. 젊은 시절 해녀로 바다에 들어가 전복도 따고 해삼도 땄습니다. 바다가 제 밥줄이었어요.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불례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요즘 세상은 간소하게 산다잖아요. 나도 간소하게 살기로 했어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야.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은주도 화면을 보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블레 할머니께서 기부하신 9억 원은 강릉 해변 일대 전통 어촌 마을 복원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 어촌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불레가 아이들에게 송편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닷가 마을 작은 쉼터였습니다. 아이들은 불레가 만든 송편을 맛있게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불레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9억 원을 모두 기부했다니. 그것도 아무런 상의 없이.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액을 기부하셨다고요? 그래. 전부 다.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은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음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찾으러 가야 해. 어디로 가실까요? 뉴스에 나온 곳. 바닷가 쉼터. 거기 가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쉼터를 찾아 해변 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은 어디에 담냐고 하셨지. 진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차릴 필요가 없으면 정성은 어디에 담느냐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 마음을 간소함과 효율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은주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간소하게 하라고, 시간 절약이 정성이라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던 말들이요. 그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성?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모두 기부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어머니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효율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을요. 차는 바닷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두 사람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쉼터 앞마당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불레가 보였습니다. 불레는 아이들에게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를 눌러서 소를 넣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오므리면 돼. 아이들은 신기한 듯 불레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불레는 웃으며 아이 하나하나에게 반죽을 나눠주었습니다. 진수와 은주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블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블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블레는 손을 털고 두 사람에게 걸어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은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블레는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돈을 전부 기부하셨다면서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블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돌려줬어. 바다한테 말이야. 은주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블레의 환한 미소를 보니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9억 원이라는 큰 돈을 모두 기부하셨는데도 어머니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은주의 말에 블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함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나는 이게 더 편해. 마음이 편해. 블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서툰 손놀림으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떤 송편은 삐뚤빼뚤했고 어떤 송편은 속아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레는 그 모든 것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처음엔 다 이래. 중요한 건 마음을 담는 거야. 진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마음을 담아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자신들은 간소함과 효율만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여긴 가치들을 무시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같이 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블레는 아이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끼리 가거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쉼터에서 봉사하기로 했어. 숙소도 여기 있고 밥도 여기서 먹고 아이들한테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 딱 맞는 일이야. 블레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내놓고 이제는 봉사를 하며 살겠다는 어머니가 너무나 대단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블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변한 거지.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그게 맞아. 블레는 은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도시락보다 직접 만든 게 더 맛나지? 블레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간소함이 뭔지. 블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소함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거야. 나는 돈을 비웠어. 대신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을 남겼지. 진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을, 편리함보다 정성을 택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바다도 보이고 아이들 웃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블레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쉼터 뒤로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해녀 시절 겪었던 일들도 들려주고. 그게 나한테는 보람이야. 은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보다, 큰 집에 살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성은 세월이 바꿀 수 없는 거였네요. 은주의 말에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성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어. 직접 손으로 하고 마음으로 담아야 하는 거지. 진수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아들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세상 살기 바쁜데 늙은 엄마까지 챙기느라. 불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주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진수와 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쉼터 마당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올 때 빈손으로 와. 무거운 거 들고 오지 말고. 불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송편 만드는 법 배워도 될까요? 불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 와서 같이 만들자. 아이들이랑 같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송편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올게요. 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다릴게. 진수와 은주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에 타기 전 두 사람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레는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배워야 할 게 많아.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쉼터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모습 안에 큰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약속대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진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함께 오지 못했지만 은주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차 안에는 빈손이 아니라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치마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닷가 쉼터에 도착하자 불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야, 왔구나. 어머니. 은주는 차에서 내려 불레에게 다가갔습니다. 불레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혼자 왔니? 진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주말에 같이 온대요. 그래, 너라도 와줘서 고마워. 불레는 은주의 손을 잡고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쌀가루 반죽이 놓여 있고 참깨와 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솔잎도 깨끗이 씻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송편 만드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불레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가방에서 꺼내온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송편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반죽을 만들어야 해.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치대는 거야. 한 번에 많이 부으면 안 돼. 조금씩 천천히. 불레는 쌀가루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불레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동작이었기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내가 해봐. 불레가 은주에게 반죽을 넘겼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었고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부드럽게 천천히 치대야 해. 서두르지 말고. 불레의 조언에 은주는 힘을 빼고 다시 반죽을 치댔습니다. 조금씩 반죽이 매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반죽의 감촉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반죽은 마음을 담아야 해. 급하게 하면 반죽도 알아. 천천히 정성스럽게. 은주는 불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반죽 하나를 만드는 것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니. 예전 같으면 이해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반죽을 다 치댄 후 두 사람은 소를 만들었습니다. 참깨를 살짝 볶아서 꿀과 섞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참깨는 너무 많이 볶으면 쓴맛이 나. 살짝만 향이 날 정도로만 볶는 거야. 은주는 불레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효율만 따지며 살다 보니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송편을 빚어볼까? 불레는 반죽을 작게 떼어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 오목하게 만들고 그 안에 참깨 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오므려 예쁜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차례야. 은주도 반죽을 떼어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송편 모양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터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안 돼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엔 못 만들었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울 때 말이야. 불레는 며느리의 송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은주는 자신이 만든 송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모양은 예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렇지? 손으로 만드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송편을 빚었습니다. 은주의 송편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모양이 예뻐졌고 소도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불레는 며느리의 발전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잘하네, 은주야. 금방 배우는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송편을 다 빚은 후 두 사람은 찜통에 솔잎을 깔고 송편을 올렸습니다. 소량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부엌은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송편이 익는 동안 차나 한잔 하자. 불레는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쉼터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효율만 따지고 시간만 아끼려고 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어요.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불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어머니,
정성은 정말 세월이 바꿀 수 없는 거네요.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마음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정성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도 기계로도 대체할 수 없어.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필요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찜통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왔습니다. 송편이 다 익었습니다. 불레와 은주는 부엌으로 돌아가 송편을 꺼냈습니다. 하얗고 보들보들한 송편들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송편이에요. 은주는 자신이 만든 송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맛있겠다.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따뜻한 송편을 함께 먹었습니다. 참깨 소가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은주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맛 안에 담긴 어머니의 평생이 느껴졌습니다. 정성은 세월이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온기예요.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불레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은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쌀가루 반죽이 놓여 있었고 참깨와 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귀찮지 않아? 8살 딸아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귀찮은 게 아니라 즐거운 거지.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정성은 마음으로 담는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손이 많이 가도 마음을 담으면 그게 진짜 선물이 된대. 딸아이는 엄마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주는 지난 1년 동안 불레에게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강릉을 찾아가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들이 은주를 변화시켰습니다. 수아야, 너도 해볼래? 나도요? 그럼 할머니처럼 우리도 함께 만드는 거야. 은주는 딸에게 작은 반죽을 떼어 주었습니다. 수아는 신기한 듯 반죽을 만졌습니다. 은주는 딸에게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1년 전 불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 그리고 소를 넣는 거야. 수아는 서툰 손놀림으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은주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잘하네, 수아야. 처음인데 이렇게 잘하다니. 엄마, 이거 재미있어요. 그렇지? 손으로 만드는 게 재미있지? 모녀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수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효율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송편을 다 빚은 후 은주는 찜통에 솔잎을 깔고 송편을 올렸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나뭇잎은 왜 깔아요? 솔잎이야. 이걸 깔면 송편에서 소량이 나. 그리고 송편이 찜통에 안 붙어. 우와, 신기해요. 은주는 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레에게 배운 것들을 이제는 딸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을 은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찜통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지만
은주는 강릉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불레가 바라보던 그 바다를요. 여보, 오늘 강릉 가는 거 맞죠? 은주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응, 점심 먹고 출발하자.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송편 좀 싸갈게요.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트에서 산 것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만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편이 다 익었습니다. 은주는 송편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얗고 보들보들한 송편들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우와, 예뻐요. 은주는 송편 하나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마음을 담아 만들면 더 맛있어.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직접 송편을 만들고 딸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이요. 점심을 먹고 세 식구는 차에 올랐습니다. 트렁크에는 은주가 만든 송편이 담긴 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제가 많이 변했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변했지. 좋은 쪽으로.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차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쉼터에는 불레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은주야 왔구나. 수아도 왔고. 불레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품에서 웃었습니다. 진수도 다가와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그럼 나야 뭐 늘 건강하지. 바다바람 맞으면서 사는데. 은주는 트렁크에서 송편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수아랑 같이요. 불레는 통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송편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만들었네. 은주야, 실력이 늘었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불레는 송편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참깨 소가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있다. 정성이 느껴져. 은주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도시락과 간편식만 가져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만들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쉼터 마당에 앉아 송편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였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어댔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불레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고 너희 얼굴 보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은주는 불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괜찮아, 은주야. 너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수아한테도 잘 가르쳐 줘. 정성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거야. 수아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송편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바다 위로 저녁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성은 세월이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온기라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들고 정성을 담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성은 세월이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은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불레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